그 호프미도우즈라는 것도 보셨죠? 네. 아, 예. 이 부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실 그 형태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네. 이 사람들 호프미도우즈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네. 그 사람들이 저는 어떻게 살았는데 이후에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그 변화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호프미도우즈. 그래서 되게 인상적인 어구가 뭐였냐면 네. 예. 흑인 아이들이 네. 이게 뭐 맞죠? 흑인 아이들이 예. 네. 백인 할머니를 향해서 할머니 하면서 달려가서 인사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이상하지 않고 사실은 인종차별이 너무나 일반화된 그 사회에서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런 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그러한 공동체. 예. 근데 여기 있던 사람들이 원래 되게 좀 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선적 장애를 앓은 사람, 뭐 마약에 노출당했다 아니면 학대를 당했던, 어쩌면 약간은 좀 불행했던 기억, 아픈 기억이 있던 사람들인데 네. 여기서 함께 모여 살면서 서로가 치유받고 서로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네. 가족과 이웃을 만들어주고, 또한 거기에 이제 같이 사는 위탁 부모들은 아이들을 돌보면서 급여를 받고, 또 이제 거기서 같이 사는 어르신들은 임대료를 저렴하게 내고서 그 집에 그 주택들에 살면서 일주일에 한 6시간 정도 아이를 돌보는 시간을 갖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모도 있고 조부모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원래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가족같이 이렇게 부모도 만들어주고 네. 조부모도 만들어줘서 네. 그 안에서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따뜻한 가정을 체험하면서 자랄 수 있게 해놓은 이런 걸 보면서 이것도 참 좋은 거 네. 같다. 그래서 뭐 가끔 저희 나라도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봤었는데, 제가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육아 막 이런 것 때문에 전쟁, 그리고 막 힘들어하고 어르신들도 막 다 혼자 살고. 제가 예전에 힘들게 사는 어르신들 보니까 쪽방 이런 데도 막 20만 원씩 내고 산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20만 원도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두 분이 모여서 사시면 조금 더 넓은 공간에 사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사시면 안 되나 그랬더니 그렇게 사는 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왜 같이 살면 안 되나? 그럼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쪽방에서 이렇게 사신다고. 그래서 그러신가? 조금 생각을 바꾸면 조금 더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아까 지금 뭐 막 싫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하고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고, 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점점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연배가 드님을 드실수록 네. 다른 사람들의 소리는 듣기가 힘들고 내 이야기만 하게 되거든요. 사실 그건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렇게 신체적인 현상에서도 나타나요. 왜냐면 못 듣기도 하거든요. 정말로. 그리고 안 듣고 싶고 마음이 자꾸 어린아이 같아지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좀 젊었을 때부터 좀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부대끼면서 사는 거가 이렇게 단련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하고 정말로 가족이라서 어쩔 수 없이 산 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면서 건강하게 산 사람이 아니면 그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서 그 노숙인들한테 한동안 이렇게 뭐 그런 하우스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이렇게 노숙하지 않도록 했는데 다 나와서 산다고? 잘 안 됐다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근데 뭐 좀 다르겠지만 같이 산다라는 거, 같은 공간 안에 있다라는 게 생각보다 저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좋지만. 근데 네. 그러면 큰 방은 아니더라도 작은 방, 각자 자기의 공간들을 이렇게 드리고 네. 그 다음에 공동 공간을 놓고 그래도 그렇게 싫으실까요? 뭐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그게 뭐 요양원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점점 바뀌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요양원 한꺼번에 옛날에 막 모아놨다가 네. 이제는 조금씩
뭐 2명씩 있는 방이자 혼자 있는 혼자 방이 있는 좀 방. 이런 예, 식으로 예. 해서 네. 그리고 공동 공간을 마련해 놓으면 예, 조금은 예. 사이가 괜찮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혼자 있는 거가 혼자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혼자 있다 보면 자꾸만 삶이 고립이 되니까 그래도 이제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한 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다 사람들마다 가능하면 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방을 조그만 거가 있고 그다음에 공동 공간이 있고 그러다 보면 외롭지 않게 함께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방식으로 삶의 패턴을 좀 바꿔보면 삶의 질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어떤 이렇게 친밀감을 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에서도 네. 그렇고 너무 맨날 나는 혼자 살아서 외롭다 힘들다 그러지만 말고 같이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양보도 필요하고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만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많다면 그렇게도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까 왜 그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같이 살면서 때로는 청소도 많이 해야 되고 힘들기도 하지만 함께 사는 게 훨씬 멋지고 재밌기 때문에 함께 산다. 예. 그래서 각자의 개인 공간을 중시하고 혼자 사는 것도 필요하고 혼자의 공간이 있지만 또한 이렇게 좀 함께 사는 방법들을 좀 많이 모색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쉐어 어코모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한 집 안에서 이렇게 방만 각자 쓰고 이렇게 공동 공간이 있는 것보다 이렇게 코어 하우스는 각자 집이 완전히 다른 집을 갖고 있고 커뮤니티로 사는 거니까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각자 자기 공간이 유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한 어떤 그 공동체가 있으니까 친밀감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아이들도 좀 같이 돌보고 키워주고 좀 서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어렸을 때는 제가 보면은 이렇게 뭐 옆집 사람 잘 몰랐어도요. 이사 가거나 이사 오거나 그러면은 엄마가 이렇게 떡을 해주셨어요. 네. 떡을 해주셔서 옆집에다가 다 이렇게 나눠드리고 인사하라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동체가 형성이 네. 돼가지고 다 서로 친했거든요. 요즘에는 누가 그런 일. 요즘에는 어떻게 누가 들어올지 모르죠. 잘못 그렇게 속이고서 네. 그렇지 모르니까 되게 그것도 조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이게 너무 삭막해졌죠. 너무 삭막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이 뭐 수준이 높아졌는지 모르지만 사는 게 너무 삭막해진 것 네. 같아요. 삭막해져서 정말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 전혀 모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해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 아이들 키울 때도 혼자 키워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네. 이게. 그래서 좀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머리를 좀 써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에서 특히 네. 이제 노인들의 역할이 네.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매기 쿤이라고 앞에 나왔던 아까 3장에서 예. 나왔던 예. 그레이 펜서 창립자랑 네. 이 호프 미도우즈를 이끌었던 네. 그 아동 발달 분야 박사 네. 에허트가 같이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네. 그 쿤이 네. 그러니까 요양원에만 이렇게 모여있던 노인들을 밖으로 내보내서 네. 젊은이들과 함께 살게 하고 예. 근데 젊은이들한테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도움을 또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도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이 노인들도 내가 그냥 받기만 하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되게 쓸모있는 존재다 내가 아직도 누구에게인가 도움이 되는구나 네. 라는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그러한 커뮤니티를 만들었다라는 거가 네. 우리에게 있어서 되게 시사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고령화 사회 이야기하고 쪽방에 사는 아주 정말 빈곤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실버타운처럼 아주 그냥 부유한 분에 네. 있거나 사실 삶의 형태는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은 노인들끼리 모여있어요. 모여서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네, 실버타운을 그것 때문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노인들끼리만 모여 산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죠. 예. 근데 그렇게 하긴 힘들고 그러다 보면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누군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 그러한 가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매칭이 돼서 잘 살 수 있으면 이것도 참 좋은 대안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말 맞다나 가족끼리 함께 살면 함부로 하는데 네.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랑 함께 살면 좀 조심해야 되니까 네. 어르신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조금 그렇죠. 더 좀 배려하는 부분이 좀 생길 네. 수 있지 않나라는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보네요. 네. 예. 네, 이번에는 5장의 그 한부모 아닌 한부모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코어 보드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싱글맘과 아이들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 싱글맘이 다른 싱글맘들과 같이 연대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함께 살고 삶을 공유하는 거. 그냥 단순히 집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함께 공유해서 아이들도 같이 키우고 친구가 돼서 그 싱글맘들끼리 친구가 돼서 좀 서로 돕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싱글맘이 아이 키우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아이를 혼자 다 키우고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너무 힘든데 그래서 이제 그 싱글맘 그 한 여성이 이제 이거를 고안을 해내서 이렇게 우리랑 나랑 아이랑 같이 사는데 싱글맘이 정원이 딸린 집을 공유할 사람을 찾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내가지고 그 광고에 응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제 뭐 함께 모여서 살기 시작하고 근데 살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안 맞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사를 가고 또 딴 친구가 이제 오고 그렇지만 이제 다시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친구 사이는 계속 이루어가고 이런 걸 보면서 역시 협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사는구나 그런 걸 저도 보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약간의 사람이 그냥 모든 게 부족하고 다 갖춰져 있으면 어쩜 생각을 못하는데 약간 애가 결핍이 있고 그럴 때 부족한 게 있고 그럴 때 그럴 때 이걸 어떻게 채우나?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근데 나의 그냥 개인적인 만족을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나 같은 이러한 힘든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같이 도와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렇죠. 뭐 크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그렇죠. 나와 같은 사람들이 같이 도움을 받고 살면 좋겠다. 작게 시작한 것이 이렇게 정말 싱글맘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전 보면서 그 우리 품앗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렇죠. 어린이집에서 이제 엄마가 좀 오늘 늦게 퇴근하게 됐다면 어린이집은 끝나니까 데려와야 되는데 그럼 이웃집 엄마한테 오늘 좀 부탁해요. 그러면 이 엄마가 네 하고 데려오고 자기 애랑 같이 데려오고 그 다음에 이 엄마가 또 어려우면은 이 엄마한테 부탁하면 애 좀 봐주세요 그러면 봐줄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이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엄마들도 안정이 되고 직장에서도 얼마나 안정이 되고 이게 좋은 가족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들끼리 약간씩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씩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전적으로 그렇게 부탁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 이게 공동체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끔 한 번씩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되게 힘들어 하는데 이렇게 싱글맘들끼리 공통분모가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이니까 다 이제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서로 돕고 필요한 물건들 서로 빌려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가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게 있을 때 아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나고 계속 내가 혼자 해결할 생각만 하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뭐 돈도 없는데 시간도 없는데 내가 못하겠는데 계속 내가 못하겠는데 이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 나랑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그럼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좀 우리가 함께 좀 아까 말한 대로 뭐 품앗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서로 돕는 이런 일들을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공동체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도움과 협력이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오스트리아에서 여성의 삶의 삶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여성의 그 동선을 고려해서 여성, 일, 도시라 불리는 그 360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을 했대요. 그래서 여성이 이 동선을 이렇게 쭉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주거단지 안에는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병원도 있고 또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건물을 딱 짓고 커뮤니티를 조성을 해서 그래서 이제 아기 있는 엄마들이 쉽게 접근성도 있고 일하면서 아이도 키우면서 할 수 있게끔. 근데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다 이렇게 동선을 고려해서 집을 지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지들이 많이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가끔 어떤 이렇게 뭐 아파트 단지나 이렇게 주거 단지를 가보면 대중교통이 되게 먼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애 데리고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역세권 전철역 가까운데 집값이 비싼 이유가 왜냐하면 간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병원도 가까이 있어야 되고 유치원, 학교들이 가까이 있지 않으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 사람들의 그 삶의 동선을 고려해서 집을 짓고 특별히 이제 그 이렇게 아이가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조치를 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잘 이렇게 좀 조성이 돼 있으면 삶이 훨씬 더 좀 편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거를 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건물을 멋지게 지어서 아파트를 팔겠다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그렇게 해서 이 공간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고요. 네. 앞장에서도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데 공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공간 설계가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동선에서 자꾸 마주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그것이 얼마나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집에 사람이 맞추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의 집을 네. 맞춰 짓는 거. 네. 예.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가끔 우리나라 보면 이렇게 뭐 신도시나 이런 것들을 지었는데 사람들이 잘 가서 안 살잖아요. 네. 그리고 아니면 베드타운이 되고. 네. 왜냐하면 거기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거기를 가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모든 걸 할 때 결국은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살고 그 사람들의 필요가 뭔지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냥 아파트만 덩그러니 하나 지어놓고 그러고서는 이게 뭐 신도시를 지었다 그런다 해서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모든 제반 여건들이 다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기서 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집에 누가 많이 거하고 있는가. 네. 집에 주로 있는 사람이니까 요즘에는 뭐 여자들도 주로 집에 많이 있지 않지만 아이를 키우고 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성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남자도 그 물론 필요하지만 뭐 일하러 나갔다 들어오고 그거 아니라 아이를 키우고 집안을 이렇게 이렇게 돌봐야 되는 사람의 네.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집은 어떻게 보면 그 동네는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누구 관점에서 누구를 위해서 집을 짓는가 그걸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아파트를 지을 때, 집을 지을 때 사실 이렇게 수요랑 공급이 좀 안 맞는다고 얘기하고 막 집은 남아놓는 데는 많은데 또 막상 안 가. 살 집은 없고 그런 게 다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찍어내듯이 지은 집. 근데 사람에게 전혀 살 사람은 배려되지 않은 집. 뭐 그러면 당연히 안 갈 수밖에 없고 좁아 터진 데서 계속해서 역세권을 올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부분은 오스트리아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가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집 지어놓고 거기 가서 살아라 그런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사는 게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그죠? 예. 예. 불편하면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신도시에 저도 이렇게 살아가지고 네. 이렇게 느끼는 건데, 아유 정말 이상하지만 경기도 저는 뭐 일산에 살고 화정에 살고 이랬는데도 서울 나올 때 서울 나오는 거 힘들어 이렇게 멀잖아요. 얘기했거든요. 네. 예. 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같이 이 근교에 살고 있는 신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이런 고통을 많이 다 겪고 있어요. 많이들. 저는 그래서 못 가겠더라고. 네,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예전 한참 분당이나 일산에 많이들 이사 가셨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후회하시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연세 아플 드셔가지고 아플 때 병원도 너무 멀고. 그래서 네, 지방 가서 사는 게 네. 노인들한테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오히려 더 수도권으로 오라는 얘기를 하죠. 저도 네. 부모님이 용인으로 이사 가신 적이 있어가지고 네. 한동안 용인에 가서 사는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은 다 서울에서 있기 때문에 용인에서 그것도 강남은 괜찮은데 강북까지 나가려면 2시간 걸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못 살겠더라고. 도저히 출퇴근 시간이 4시간이에요. 그래서 나 거기서 못 살겠다고. 도저히 저희 부모님도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아가지고 네. 글로 갔는데 서울에 아파트 분양이 안 돼서 글로 가신 네. 거예요. 근데 살 수가 없는 거야. 모든 일들을 다 직장도 그렇고 하는 일을 다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너무 멀어. 네. 네. 그래서 잘못하면 베드타운이 되기가 쉬워요, 진짜. 그리고 대학생 자녀나 이런 뭐 직장 다니는 자녀들은 너무 머니까 서울에 와가지고 원룸이나 이런 오피스텔에서 자취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집을 지을 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특히 여성 중심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여성이 무엇을 원하고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그다음에 여성의 관점에서 집을 그냥 덩그러니 집 지어놓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 싱글밤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야 참 그래도
살려고 정말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네. 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혼자 그걸 모든 거를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나와 같은 동일한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이면 한 사람의 머리보다는 훨씬 더 나으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한 사람이 용기를 낸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어쩌면 부끄러운 부분일 수도 있고 숨기고 혼자 그냥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드러냈을 때 네. 나와 같은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이 음. 같이 그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고 그 네. 문제를 공유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다 한 사람이 시작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크게 처음부터 나라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이 필요한 한 사람이 시작했던 그게 참 중요했던 거.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네. 아, 내가 이렇게 혼자 살고 싶지 않은데,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나는 나이 들어서 요양원 가서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난 혼자 사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랑 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살고 싶은데, 네. 아, 근데 나는 한 집에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사는 것보다는 내 집은 있고, 다른 사람들과 이웃이 돼서 이렇게 좀 친한 공동체로 살고 싶은데 거기서 다 이 개념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우스 쉐어링도 나오고 코하우징도 나오고 지금 마지막으로 코어보드라고 그래가지고 싱글맘들이 함께 모여서 아이들 같이 키우고 사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저도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물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제 이미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좋았고, 저도 이제 나이 들면서 어떻게 살까 이제 고민을 했을 때, 아, 나도, 혼자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같이 쉐어해서 쓰던지 아니면 이렇게 코어 하우징처럼 내 집을 갖고 커뮤니티로 이렇게 모여서 사는 거 이것도 정말 괜찮겠다. 두 가지 다 지금 다 좀 고려를 해보면서 앞으로 조금 더 좀 이렇게 좀 길게 안목을 갖고 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육아 동맹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육아 동맹 아직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나이는 좀 들고 부모는 되고 싶은데 적당한 사람은 없고 그렇다고 대충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 또한 한부모로도 애를 키우고 싶지도 않다. 싱글맘은 한부모로 아이를 키우는데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나는 한부모로 아이는 키우고 싶지 않다. 근데 결혼하고 싶지 않은데 아이는 키우고 싶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남자, 여자, 엄마, 아빠가 있는 그런 부모 역할을 하면서 아이는 키우고 싶다. 그런데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 뭐 여태가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데 이래서 이제 그거에 이제 동의하는 남자와 여자가 또 만나서 아이만 난 거죠. 네. 아이만 낳아서 아이에 대해서 공동 육아 책임을 지고 그리고서는 이제 각자 개인사 터치하지 않는 거죠. 결혼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이를 위해서 공동 육아 책임을 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는데 그리고 각자 연애를 해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터치하지 말자. 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야말로 근데 이 사람들은 복잡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약 관계니까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너랑 나랑 뒤지고 볶고 이렇게 부부로 사는 거 그렇게 하진 않고 대신에 이제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이 아이에게 부모니까 그 역할만 하자라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본인들의 생각할 때는 쿨해 보이는데 그렇죠. 근데 아직 우리에게 조금 낯선 개념이고요. 가끔씩 그런 얘기하는 분들 보거든요. 아, 나는 결혼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부모는 되고 싶고 아이는 낳고 싶어. 그럼 입양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은 입양도 싫대. 아니 근데 입양이 원래 어려워요. 입양을요 싱글들한테 입양기관에서 네. 주지 않습니다. 예. 아이를 이렇게 예. 입양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고 그래서 싱글들도 입양할 수 있게 해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 정말 생소합니다. 예. 그래서 뭐 양육 파트너 예. 이렇게 육아 동맹을 맺고 양육 파트너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책임감 있게 아이만 잘 키울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뭐 이런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하죠.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행복하고 좋은 부모가 되는 거냐? 네. 그렇지 않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육아 동맹을 맺어서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 키우겠다는데 웬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말하면 또 뭐 별로 할 말은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쉽지 않은 선택이고 이 당시에는 이렇게 좋아서 이제 선택을 했다 치지만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 아이도 크고 이분들도 나이가 들었을 때 본인들이 한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그거는 또 잘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와, 쉽지 않아. 참 다양한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좀 약간 정말 눈이 휘둥그러진 거는 그 베트남 여성 이야기였어요. 네. 전쟁 후에 남자들이 많이 죽고 여자들이 남아돌고,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보통 노후를 책임지기 때문에 아이가 없으면 노후가 너무 비참해진다. 네. 그래서 몇몇 여성들이 정말 이렇게 아이만 네. 싱글맘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베트남 사회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니까 싱글맘이 됐을 때 그 굉장히 비난도 많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그냥 멀리 가서 사는 거죠. 그래서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고방식에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이를 꼭 낳고 싶어. 그래서 내 아이를 갖고 싶어 해서 키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봤을 때는 노후를, 자녀가 없으면 내 노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이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 저는 그 사고방식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우리가 시대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되게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방식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네. 일단 전후에 정말 그러니까 여자가 적든 남자가 적든 간에 하여튼 불균형인 거잖아요. 네. 불균형일 때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인 것 같고. 근데 자녀가 예. 노후 대책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이를 통해서 노후 보장 받는다까지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네. 추세로 점점 가지만 네. 이때 당시에 베트남이라는 사회에서는 그거밖에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싱글이고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남편 없고 이런 거가 저한테는 전혀 꺼리껴지는 게 없고 뭐 없어서 슬프거나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제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럴 때 있어요. 부모님이 눈 감기 전에 내가 누군가 옆에 이렇게 좀 든든한 누군가 있기를 원하셔서 별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어쩔 때 내가 부유를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럴 텐데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선택지밖에 없고 그것밖에 몰랐기 때문에, 만약에 좀 교육을 받고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그것 말고도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런 것밖에 몰랐던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우리가 봤을 땐 조금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금은 안타까운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이렇게 뭐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이러는 것들의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내가 직접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오늘 그 3장, 4장, 5장 이것들을 보면서 다 이렇게 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뭐 보편적으로 많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보면 뭐 나 혼자 산다 이렇게 가지고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혼자 사는 방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보면은 일자리나 뭐 학교 이런 것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혼자 사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는 거꾸로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보다는 좀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사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렇게 많아지는 추세가 있는 거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같이 살고 이러다 보면 훨씬 더 좀 이렇게 좀 사회적, 경제적 여러 가지로 좀 친밀감도 있고 좋지 않을까. 요즘에 보면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집 없으면 결혼 못한다.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또 다 집 있이 결혼하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젊은 세대는 안 먹히지. 그렇죠. 그 시대는 다 그냥 새빵살이하고 살아도 결혼했지만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다. 그렇죠. 예,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각 사람들마다 이렇게 삶의 방식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내가 현실적으로 내가 좀 풍성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이렇게 좀 공유하면서 살 수 있는 방식들을 좀 우리는 좀 다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혼자 살 경우에 그 모든 비용들을 다 혼자 책임져야 되잖아요. 속편한 건 있겠죠? 근데 또 이제 외로운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삶의 방식에 있어서 좀 다양하게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혼자 살지만 또 이렇게 친밀감도 있고 공동체도 이렇게 함께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방식들을 만들어내는, 삶의 방식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지혜롭게 하다 보면 삶이 조금 더 풍성하고 재밌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더 이렇게 마지막으로 더 해보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많이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네. 다른 부분은 아까 말하고 싶었는데 딱 지나간 게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이 안 나고요. 네. 지금 저는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나 혼자 산다 네. 그 프로그램을 얘기하셔서 네. 생각해보니까 나 혼자 산다가 혼자 사는 거가 좋아라기보다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굳이 남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거 되게 좋아하고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뭐 무지개 모임하고 막 왜 나 안 불렀냐 막 이러면서 결국에는 나 혼자 사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모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나에게 친구가 있다. 그리고 제가 1인 가구를 주인공으로 한 그런 드라마 식사를 합시다 TVN에서 네. 제가 그 2, 2를 좀 봤었는데 네. 거기서 한 번은 지금 서현진인가요? 서현진이 여자 주인공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집에 신문을 구독해. 그러니까 요즘에 신문 구독하는 사람 젊은 사람들 더 안 하잖아요. 그랬더니 야, 무슨 신문이야? 그랬더니 내가 신문을 구독하는 이유는 내가 혹시나 죽었을 때 내 집 앞에 신문이 쌓여있으면 사람들이 이 집이 이상하다라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신문을 보는 거라고. 근데 저 그 말이 너무 그렇다. 좀 썰렁하다. 그죠? 예. 되게 왜 꼭 그렇게 혼자 살아야 되지? 근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서 그때 그 드라마 상황으로는 세종시에서 일하는 무슨 공무원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세종시는 이렇게 거의 집이 서울에 있지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여간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그 말이 와닿는 거예요. 신문을 보고서 내가 죽은 걸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 기사 많이 나잖아. 한 달 동안 시체가 썩어가도록 몰랐는데 냄새 나서 신고가 됐다. 근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서로가 너무 모른다는 관심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어쩌면 알리는 방법으로 신문 구독을 선택했다라는 거. 너무 진짜 좀 그러네요. 그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그 안에 저는 들어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나만의 그 고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사람한테는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만의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시간, 나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꼭 혼자 사는 방식을 취할 필요는 없다. 혼자 그렇지만 또 함께 사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좀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한 집에서 사람들 다닥다닥 붙어서 사는 게 싫다. 나는 그렇게 좀 한 집에서 다닥다닥 뭐 내 방만 있으면 각자 이렇게 공동 부엌 뭐 공동 거실 같이 쓰고 나는 그렇게 사는 거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렇게 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나는 그렇게 내 집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싫다. 이러면 코하우징도 좋은 것 같아요. 각자 자기 집이 있지만 이렇게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사는 거. 근데 요즘에는 저희가 그 공동체가 많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진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도 가가지고 막 뭐 안녕하세요, 저 새로 이사 왔는데요, 이렇게 말하기도 진짜 굉장히 뻘쭘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코하우징으로 공동체로 사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알고 이제 함께 살기로 이렇게 결단하고 함께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뭐 싱글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그냥 홀로 사는 것보다 서로 이렇게 상생하면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하다 보면 혼자 할 때 훨씬 힘든 것들이 함께 하면서 서로 도움도 받고 여러 가지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서로 이렇게 도움받고 친하게 잘 지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나한테 어떤 방식의 삶의 방식이 가장 잘 맞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다음 주에는 6과 색다른 커플, 7과 시니어를 위한 새로운 공간, 8과 고독보다 달콤한 것은 없다.
라는 이렇게 6과 7과 8과 세가가 남았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까지 같이 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딱딱 잘릴 수 있겠다. 참가요, 사과요.